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배운 강동진 목사님으로부터 양계를 배워서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지난달에 강 목사님이 제주도로 다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위로형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양계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한 자리 모아서 서로 고충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국내에서 양계하는 사람으로서 저가 초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가 돼서 저보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자기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례를 발표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처음 들어본 나라에서도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하여튼 여러 지역에서 또 스탄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원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한국 와서 양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선교지에서 양계를 쭉 해오셨고 또 제가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양계를 해도 그래도 생계가 유지될 만한 이제 그런 양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고 다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도 이 일을 다시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희망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있는 곳이 정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교회로부터 이따 가보시겠습니다만 한 3분 정도 차로 2-3분 걸립니다. 이 조그만 곳인데 원래는 양계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조건이 민가로부터 1.5km 이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1.5면 꽤 긴 거리고 웬만한 데는 다 민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허가를 받고 양계를 하려고 찾아가 보니까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곳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래도 한 곳은 있을 거 아니냐 좀 찍어봐달라 그랬더니 산 속에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해라. 두 군데 딱 찍어주시면서 근데 거기는 뭐 길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허가를 내어서 양계를 할 수 있는 그 용량은 꽉 찼다고 봐야 되고 더 이상 내줄 마음이 없는 거고요.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방법은 조례를 뒤지다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제곱미터 미만에서 사역을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70평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게 두 필지예요, 다행히. 그래서 한 필지당 이렇게 70평 합하면 되니까 저게 한 100평이 좀 안 되는 하우스를 제가 지었습니다. 두 필지에다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저의 어떤 저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이래 해서 이렇게 시작했다 얘기하면 근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왜 여기서 양계를 하느냐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해도 되냐? 그러니까 내가 하란 말을 못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하지 말라는 말도 못한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원만 안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민원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신경 쓴 게 민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우스를 지은 겁니다. 원래는 닭을 키우는 데는 개사를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양철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환기도 되고 닭 키우기에 딱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시골을 보니까 하우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뭘 해도 심지어 집을 지어서 살아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개사를 딱 짓는 순간 싸움이 되고 너 닭 키우려고 그러지 이렇게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하우스는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닭을 키우는데 특히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근데 하다 보니까 꾀가 나서 옆에 있는 걸 올려놓고 약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또 비가 안 들어오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야 했던 것은 이제 민원이 무섭기 때문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 동을 더 짓는다 그러면 개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겨놨으니까. 사겨놨고 제가 닭 폐기할 때마다 갖다 드리고 또 닭똥 나오면 닭똥을 가져가라고 그러면 다 싫어해도 다 푸대에 담아서 딱 드리면 완전히 너무 좋은 선물이거든요.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요즘 또 저렇게 쓸 수 있는 저런 닭똥이 또 흔하지 않더라고요. 친환경적으로 해서 예,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독 공부에서 그 농촌에서 뭐 사역하는 거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닭똥 전도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닭똥. 뭐 세상에 붕어빵 전도, 무슨 뭐 별의 고구마 전도 많은데 저는 닭똥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딱 2차례 닭똥을 빼거든요. 근데 200마리가 한 곳에서 살던 곳에서 닭똥을 빼면 200포대가 나오더라고요. 1년 동안 싼, 1년 반을 싼 게요. 그러니까 약 200포니까 제 트럭으로 새 트럭을 꽉 채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밭에 옆에다가 제가 팔레트까지 가져가서 탁 쌓아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양계장 없어진다고 하면 섭섭할 정도로 예,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죠. 알도 가끔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게 초기 이제 모습인데요. 양계장을 이제 총 3군데로 이렇게 세실로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양계를 해서 그런지 양계를 하기 위해서 귀촌하신 분이 2가정이 왔었어요. 근데 2분 다 허가받은 양계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양계장 얼마나 좋아요. 저는 꿈이잖아요. 허가받은 양계장에서 양계하는 거. 근데 2분 다 포기하고 이제 나가셨어요. 판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대형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소규모로 하니까 오히려 계란값을 조금 높여서 하니까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마음만 앞섰지 저처럼 배우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분이 김 씨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다가 또 옆에 이 씨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그분은 이제 결국 화재가 나가지고 그만두시고 이제 떠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러니까 양계를 하다가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관상용을 좀 키워보려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청개를 키우다가 관상용 닭을 좀 하다가 사종가 뭐 하여튼 또 하시다가, 그러니까 너무 기웃기웃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거대로 그냥 교과서대로만 딱 하니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뭐 좋다고 그러면 자꾸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해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개 키운다고 하시다가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여기 가까운데 엄청 큰 그 아마 몇 억, 10억 가까이 되는 양계장을 사셨는데 엄청 꿈이 크셨죠. 백화점에 동물복지 인증받아서 납품을 하겠다 이런 꿈으로 시작하셨는데, 여기도 경험이 없으시니까 너무 그냥 투자만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재고 쌓여가지고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백 판씩 갖다 드려서 알아서 쓰시라고 하시고 이런 정도로, 이게 대규모로 하기는 참 위험부담이 크지만 소규모로 하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양계가 이런 게 최근에 느꼈고,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그 큰 자본으로 들어와서 양계를 했던 사업자들이 다 엎어지고 저는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당신 대단하다. 결국 살아남은 건 이제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계 제가 배운 게 어떤 식이냐면은 총 3시를 나눠서 6개월 단위로 그 6개월 차를 두고 병아리를 받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월 고정 그 산란되는 그 알의 개수가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 달에 10,000알이 나옵니다. 10,000알. 하루에 한 330알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되면 10,000알이니까 그 10,000알을 위한 회원들이 있잖아요. 2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이 너무, 물론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죠. 공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총 3시를, 그리고 그 알의 그 수준도, 질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1년 정도 알을 빼거든요. 얘네가 알을 못 낳아서 빼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좋은 질을 얻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병아리가 자라고 있고 2군데에서 알을 낳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첫 번째 실에 6개월 병아리가 들어와서 6개월을 자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에 병아리를 받아요. 그럼 여기는 A 실은 알을 낳겠죠. 그리고 이제 얘도 알 낳은 지 6개월이 되면 얘도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실에다가 병아리를 또 받아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지금 알을 낳고 있죠. 낳다가 얘가 알 낳기 시작하면
얘를 빼는 거예요. 빼고 다시 병아리를 여기에 받는 거죠. 그때 똥을 치우는 겁니다. 그때 똥을 치우고 병아리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두실에서 이렇게 알을 낳는 시스템이 되고 제 회원들에게 이제 그 원하는 양을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실, 여기 첫 번째 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세 번째 실 총 3개로 이따 가보시면 이제 딱 보일 겁니다. 이쪽은 이제 복도처럼 써서 이쪽은 바로 하우스 끝이지만 이쪽은 복도가 있어서 이제 알도 빼고 뭐 먹이도 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장계라고 불리우는 것이 닭에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밀식 엄청나게 밀집 사육을 하면 이걸 다 충분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항생제를 또 안 쓸 수가 없게 돼요. 너무 많이 모여 있고 하면 뭐든지 마찬가지 같아요. 뭐든지 단위 면적당 그 마리수가 넘어서면 초과되면 병나고 아프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거 흙 목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흙을 줘야 살충제를 안 쓰게 돼요. 지네들이 알아서 다 털어내거든요. 목욕이죠. 실제로 우리도 지금 목욕입니다. 자, 청양군에서는 적정 사육량을 산란계는 100평당 3,000마리, 케이지는 6,000마리인데 저희 그 농장에서는 평당 한 10마리 정도, 한 10분의 30마리,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3분의 1 정도 키우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뭐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그 강동진 목사님 보나콤의 양계학교를 2번이나 갔습니다. 한 번 갔다 와서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한 번 더 갔어요. 제가 직접 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제 양계장 시작할 땅은 사놓고 그 세종에 있는 저랑 비슷하게 양계를 하시는 분의 농장에 가서 한 6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받는 그 월급 받고 시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도 감이 안 와서 하여튼 뭐 더듬더듬해서 개사도 만들고 또 이건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아리가 이제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추위에 약한 건 괜찮은데 추우면 얘네가 뭘 하냐면은 서로 이렇게 붙잖아요. 서로 붙으면 약한 놈들이 압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 장치를 꼭 해줘야 돼요, 병아리들. 근데 얘네가 이제 등치가 좀만 커지면 압사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힘을 이 서로 생길 때까지는 가온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돼요. 한 3주 정도, 3주에서 3주 정도. 그때는 해줘야 걔네가 서로 밀지 않고 특히 가을에 병아리를 받았을 때는 이제 밤이 점점 추워지잖아요. 압사 사고가 많이 나요. 봄에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가온 장치를 해주고 여기 이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낮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하시다가 밤에는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웃 들어가서 그 불을 켜주면 그 안에서 이제 자는 겁니다. 병아리 처음으로 받은 병아리가. 병아리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는 그 성게 사료입니다. 어른 닭 먹는 사료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그 현미를 통곡식을 줍니다. 통곡식. 이유는 어릴 때부터 통곡식. 얘네가 병아리가 부화된 날 나오거든요. 불이 딱 자르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조사서 줘야 될 것 같은데 통곡식을 줘야 얘네가 장이 튼튼해진대요. 그 길어지고 장이 길어진다는 말은 소화를 더 잘 시킨다는 거고 소화를 잘 시킨다는 말은 배설물에서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많이 뺐으니까 그 영양분들을. 그리고 나서 모래 한 주먹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달걀 삶아서 처음에 초기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병아리가 부화할 때 그 병아리가 되는 부분이 흰자일까요, 노른자일까요? 흰자. 흰자입니다. 흰자. 그래서 부화되는 거 보면 흰자 쪽에 이제 핏줄 같은 게 막 생기고 노른자는 그럼 뭐냐면은 양분이에요, 양분. 그러니까 뱃속에서 부화되면서 뭐 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먹다가 나오자마자 똑같은 이제 노른자를 삶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영양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생선살을 또 발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이렇게 해야 얘들이 건강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정성을 안 들여봤는데 병아리 키울 때
엄청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병아리들은 그 어릴수록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 한 짝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한 짝 냉동된 거 그거 사면은 충분해요 어릴 때. 근데 그 어릴 때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또 굉장히 얘네들한테 도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 좀 아낀다고 한 3, 4만 원 하더라고요. 고등어 좀 오래된 거 아낀다고 안 하는 해는 조금 얘네들이 비실비실한 것 같고,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고등어 삶아 먹인 애들은 좀 더 건강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쇠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르기 좋고 아이들 먹기 좋은 거 그런 거 잘라서 주고, 요거를 한 2주 정도 요렇게 이 식단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건강하게 어릴 때 자라고, 그다음에 발효를 이렇게 시키고요. 호기는 이제 그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랑 쌀겨만 잘 섞으면 발효가 돼요. 특히 여름은 뭐 너무 쉽게 됩니다. 물 양만 조절하면 되는데, 물량은 섞은 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딱 쥐었다가 폈을 때 두세 조각으로 딱 갈라지면 가장 적당해요. 뭉쳐 있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은 거고, 습이 안 뭉쳐지면 너무 적은 거고, 딱 뭉쳤다 놨을 때 두세 조각. 그러면 이제 발효가 아주 열이 확 나고 구수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기 발효 사료를 먹이고, 그다음에 현기는 뭐냐면은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딱딱 눌러준 다음에 똑같아요. 물하고 똑같은데, 물론 이제 그 두부 찌꺼기 뭐죠? 비지 같은 거 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요즘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쌀겨만 해서 꽉꽉 눌러서 비닐로 쌓아놓으면은 아주 그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큼하면서 달콤한. 이렇게 두 가지를 발효시켜서 먹이고, 모이통도 뭐 만들어 보고요. 근데 이제 모이통도 제가 받은 이제 배운 대로 하는데 뭐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가운데 이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왜 돌아갈까요? 조절. 네? 그 손잡이 딱 위에 드는 이 부분이 돌아가는데 닭이 올라가지 말아버려요. 닭이 올라가면 거기서 똥을 싸, 이상하게. 예, 잠을 또 거기서 자고요. 그러면 모기통이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돌아가고 올라가면 돌아가고 해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막 발로 이렇게 해요. 얘는 또 습성상.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니터이고요. 이렇게 지금 요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횃대를 또 만들어주는 이유는 얘네들 습성이 그 높은 곳, 어두운 곳에서 알을 낳는 걸 좋아해요. 높은 곳, 어두운 곳. 근데 이제 횃대에서 자던 버릇을 하는 애들은 그 습성을 훨씬 더 강화시켜줘서 횃대에서 자면 얘네들이 그 산란통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 요걸 안 해주면 바닥에 많이 나요. 바닥에서 자던 애들은 바닥에서 알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횃대를 한 4, 5개월 정도 병아리 받은 지 지나면 횃대를 만들어줘서 이제 하루 날 잡아서 바닥에 자고 있는 애들을 밤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침에 깨보면은 왜 이렇게 산뜻하지? 해서 보면 이제 침대에서 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하면 얘네가 습관이 들고요. 죽어도 습관 안 되는 애들이 몇 있긴 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횃대를 만들어줘서 사진이 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란 상자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놓으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2층을 없앴는데 2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층으로 만들어져서 아침에 이제 화장실 기다리는 것처럼 앞에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알 낳으려고 들어가서. 네. 그럼 이제 뒤에 이렇게, 이건 이제 복도 쪽에서 이 알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물론 아직도 이제 바닥에 낳는 애들이 좀 있긴 해요. 그건 감수하면 되고, 바닥에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깨집니다. 자주. 얘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돌아다니면서 발로 차고 막 하니까 깨지는 율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산란상자에 웬만하면 놓는 게 좋고, 이게 처음 제가 받은 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이쑤시개를 꼽아도 터지지 않아서 라면 먹다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란 이름을 고슴도치 닮은 자연유정란에서 고도란이라고 지었고, 네, 여기 회원을 이제 모집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만 공기 충전해서 이제 깨지지 않도록 획배하는 그건데요. 공기 충전제인데, 이걸 한 2년 정도 쓰다가 얘가 실 구멍이 있으면은 제가 포장할 때는 모르는데 가는 동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이제 바꾸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요걸로 합니다. 이제 따로 볼판지로 딱 해서 위에다가 해서 보내면은 던져도 안 깨지더라고요.
29짜리 이 상자, 얘는 49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그 다른 택배는 조금 파손율이 높고요. 우체국 택배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데 뭐 던지는 것 같아요. 우체국 택배는 직원이고 다른 택배들은 약간 알바 느낌의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약 220명 정도의 회원에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지금 제가 보내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2017년부터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렇게 3시를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500원일 때 한 알에 지금은 700원입니다. 사료값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한 두 번 제가 올렸습니다. 600원을 한 번, 700원을 한 번.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제가 한 달에 10,000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에 700원이니까 7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사료비 제하고 관리비 제하고 택배 박스비 이런 거 다 제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남지 않나. 300에 350, 3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팔로만 정확하게 되면 할만하다. 팔로가 제일 어려운데 저는 다행히 이제 여기저기 부목사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 나중에 닭 기를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닭 기르면 연락 주세요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실에서 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뭐 드셔보시게 하고 또 주변 소개하고 해서 지금 제가 따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판매한 적이 없거든요. 다 그냥 아름아름 저희 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생계가 뭐 사례비 받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가 안 나가니까 재정이 그래도 넉넉해요. 임대료도 물론 안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에 이번에 양계장을 짓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좋은 사역자가 그 한국으로 유학을 온,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 아들이 한국으로 이제 신학을 하러 유학 온 전도사님인데 오늘 이제 강도사고시 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합동측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그 계신 시골 소수민족이에요. 가서 이제 저희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건물은 큰데 이렇게 돼 있었고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사람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이들도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우리처럼 양계장만 하나 제대로 서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최근에 리모델링 한 거고요. 여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서 예배드렸던 거고 이게 이제 양계장을 짓기 위해서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증한 땅이었고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저랑 양계장 짓기로 약속하고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양계장을 이제 한 동만 일단 지었고요.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저희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여기 현장 가서 이제 보고 아이들도 만나고 이렇게 왔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양계를 통해서 자립했듯이 또 베트남에 있는 또 작은 연약한 교회이지만 저희가 이제 매해 결산액의 10%를 적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의 10%를 하니까 한 6년 되니까 1,2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걸 이제 보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 정도이고요. 아무튼 할만하다. 그리고 목회와 양계가 이게 궁합이라고 하긴 그렇고 콜라보가 아주 좋다. 목회하면서 양계가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평균 한 4시간 정도, 3-4시간.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사료 실으러 가고 뭐 똥 치고 하는 날은 있겠지만 4시간 충분하게 그리고 그 4시간 정도 일하고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다면 하나 더 지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또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양계를 해서 계란을 보내다 보니까 월 그 고정적으로 저희 계란을 받는 회원들이 생겼잖아요. 한 220명. 그분들한테 농작물들을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란 보낼 때 이번에 고구마 나왔습니다 하면은 고구마 주문 들어오면 또 보내주고 작두콩 볶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고
수제청 담그면 하고 매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약간 귀촌하셔서 하신 분들이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각 가정마다 또 그런 그 농산물 수확한 거 이런 것들을 팔을 수도 있겠다 싶고 한 동 더 지어서 또 조합을 만들어서 또 성도들이랑 함께 할 수도 있겠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사이즈를 새로 아니요 그거 없고 그냥 왜 시골에서 그 땅이 딱 그 정도밖에 최대 사이즈였어요. 그 제가 그 땅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세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사료 창고 이렇게 쓰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좁게 했다가 두 번째부터 점점 늘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고 좁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 좋거든요. 네. 다 재정이니까. 이따 보시면은 한 8m에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m. 13m를 네, 정확하게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료가 많이 비싸고 네. 엄청 비싼데 네. 이 카진이 맞는지 이게 경쟁이 맞는지 네네. 그래서 이제 사료를 100% 배합 사료를 샀었으면 안 되고요. 저는 한 60% 배합 사료를 쓰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이제 쌀래기, 쌀겨, 깻묵, 그다음에 굴 껍질 사오고요. 굴 껍질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아까 모래를 준다 그랬는데 그 모래 먹나요? 네, 모레는 이제 병아리 때 병아리 때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굴 껍질 사료를 사니까 네. 모래를 굳이 안 넣습니다. 풀도 그 사료에 들어갑니다. 예, 풀은 많이 주면 좋아요. 아무 풀이라도 배양 풀이. 지네들이 알아서 골라 먹습니다. 싫은 거 안 먹고. 돼지하고 뭐 똑같네. 비슷합니다. 네. 부화는 쓰러지니까지 부화는 부화는 아까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부화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양계를 하려면 부화를 하면 안 되고 병아리를 사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전 법칙에 의해서 10개를 부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하고 알 잘 낳는 애는 25%밖에 안 돼요. 25%는 건강한데 알을 못 낳는 애들, 또 25%는 알은 잘 낳는데 건강하지 않은 애들, 또 25%는 건강하지도 않고 알도 못 낳고 이런 식의 그 비율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장에서는 그 잘 낳는 놈들 딱 해가지고 걔네들을 부화시킨 거라 훨씬 더 그게 남습니다. 사오는 게. 부화시키면 분명히 비실비실한 애들이 많아지고요. 제가 1000개를 부화시켜봤거든요. 1000개를 계속 부화시키잖아요. 받은 거 또 부화시키고 또 부화시키면 알이 작아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그 산란율도 많이 떨어져요. 알이 작아지고 낳는 것도 적어져요.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그 부화를 시키니까. 알을 가지고 부화시키면 안 되는 부화를 그러니까 뭐 몇 마리 잠깐 해서 잡아먹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업으로 하려면 병아리를 사오셔야 돼요. 종교장에서. 그닭 종류를 몇 가지? 종류는 저희는 하이라인 브라운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에 가장 잘 적합하다고 제가 배웠고 최근에는 몇 종이 또 그 치고 올라오는 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병아리 마리당 얼마인지 그리고 알을 잘 넣는 알이 따로 있는지 알을 잘 낳는 닭이요? 아, 종자가 그러니까 하이라인 브라운이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키우면 90%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마리가 9개를 낳아요. 겨울도 제가 사료만 잘 먹이면 80% 이하로 적어도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네,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일반 토종닭은요 겨울에 딱 끊어버리거든요. 얘네는 안 그래요. 얘네는 겨울이 돼도 잘 나요. 그런 종자가 좀 따로 있다. 네, 하이라인 브라운이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다른 거 우리 여기에서 양계하셨다는 분은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즘 뜨고 있다 이러면서 하시던데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니까. 그거 이제 그게 그 많이 나눠줍니다. 왜냐면 얘네는 닭을 못 낳아서 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원래 닭 수명이 30년이라고 그래요. 안 잡아먹으면 30년 산대요 원래. 근데 우리는 알을 팔아야 되는데 얘네가 나이가 들수록 알이 품질이 떨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방법이 있긴 해요. 선교지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닭을 그렇다고 1년 키우고 빼지 않아요. 왜냐면 거긴 병아리가 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환우라고 그래서 굶깁니다. 금식.
한 10일 정도를 금식을 시켜요. 그러면은 얘네가 다시 초란을 놔요. 초란처럼. 해춘하는 거지. 10일에서 15일 정도 돼. 해춘. 회춘하는 거 회춘. 그러면 그때는 물은 줘야 되죠. 물은 제가 먹였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던데요. 저는 이제 물은 주고 완전히 그냥 끊었어요. 물 안 주면 죽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사료 비율을 좀 바꿔서 환원한다는 분도 계신데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아,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팩에는 이제 알을 못 낳는 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몇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가져가셔요. 알고 닭 뺄 때 안 되시오 해서 이제 저한테 가을쯤에 뺍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한 마리씩 잡아먹다가 다시 또 받아서 키우시다가 우리 닭 뺄 때 좀 또 한 마리씩 잡아 드시고 이 재미로 이제 받아가시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닭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이. 야, 공짜로 그리고 가지고. 전도가 되는. 네, 사가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까운 민원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드리고요. 민원에 우려가 없는 멀리 계신 분들은 팔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닭이요. 아침에 가서 밥 주고 물 주고 난 다음에 낮에는 그러면 누가 돌봐야 되나? 그냥 놔둬도.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미가 이제 알을 한 12시 이전에 거의 다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빨리 또 빼야죠. 그래서 이제 그 점심에는 씻어서 택배 보내는 게 제일이고 오후에 한 번 더 밥을 주고 딱 2번 줍니다. 한 번 줘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 번에 주면은 힘센 놈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려요. 약한 놈들은 계속 이제 뒤 것만 먹으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잘해야 됩니다. 딱 밥을 줬을 때 한 놈도 소외되지 않고 딱 들어가서 먹고 있어야 지금 그 마리수에 적정한 사료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거고 그리고 못 먹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 모자란 거예요. 그럼 하나를 더 놔줘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동시에 먹을 수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1년 반 만이죠. 병아리 때부터 시작해서 병아리가 한 6개월 크고 그 다음에 1년 알을 낳으니까 36, 18. 1년 반 만에 이제 36, 18. 18. 예. 네 18개월. 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 현장에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